아이예요. 자, 백산조정, 신고조정. 세무조정이 여러분들 크게 결산조정하고 신고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신고, 세무조정.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래가 발생을 합니다. 거래가 발생하면 우리 회계에서는 여러분들 분기를 끊잖아요. 분기를 끊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을 구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이익인 각사 소득의 차이를 우리가 알려주는 게 이게 세무조정이라면서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요. 자, 그럼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수익은 얘밖에 없다라고 가정할게요. 수익은 얘밖에 없어요. 수익은 여기 매출 100밖에 없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외상으로 제품을 되게 판매하였다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외상 매출금을 무시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지금 배운 건 여러분들 수익하고 비용 쪽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단 자산부채 자본 쪽을 무시하세요. 자, 그래서 매출이 100원이 발생을 한 거죠, 여러분들. 맞죠? 회계든 세법이든 발생주는 맞아요. 똑같이. 네. 자, 매출이 100. 자, 그리고 내가 장부의 분계를 끊었어요. 이렇게 끊었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분계를 끊냐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100. 그리고 여기에 제품 매출 100이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장부에서 수익을 일단 100 적은 거예요. 자산부채 자본을 무시하시고. 자, 그러면 얘가 결론은 얘밖에 1년 동안의 거래가 얘밖에 없다면 수익은 100원이죠. 그럼 비용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100원이 됩니다. 그럼 세법도 여러분들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제품을 외상으로 팔면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잡혀야 됩니다. 그럼 세법상 이익인 각사소득도 100원이라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회계상 이익인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이익인 각사소득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세무조정이라는 건 각사소득을 만드는 절차예요. 비슷하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시험에 이제 도라이들이야, 도라이. 무슨 말이냐면, 자, 앞으로 여러분이 또라이들을 보실 건데, 실제로입니다. 뭐냐면, 기업 회계 기준을 안 지켜요. 그럼 왜 안 지킬까요? 바쁘다 보면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좀 약을 과하게 빠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 외상으로 제품을 100원에 팔았거든요. 근데 장부에 이걸 안 한 겁니다. 장부에 외상 매출금 100, 제품 매출 100.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요걸 안 한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건 분계를 안 끄는 거죠. 안 끊었으니까 장부외상 수익은 0일 거예요. 0이니까 당기순이익이 얼마입니까? 이 거래밖에 없다면 0이에요. 당기순 0이에요. 그렇죠? 근데 세법은 각사소득이 100원이어야 되고 제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수익이 100 적혀야 되는 거고 그러면 각사소득이 100원이 돼야 되거든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법상 이익이 더 많아야죠. 그럼 세법상 이익이 더 많으려면 우리가 수익이 지금은 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세법상 수익이 더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법상 수익이 10원이 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세법상 수익이 10원이 는다라는 걸 입금 산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입금 산입 배율이 끄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사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오류 수정 붕괴를 끊는 게 우리가 먼저 배웠던 거고요. 맞죠? 그럼 우리가 입금 산입 100이라는 건 3번 만에 오류 수정 붕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는 오류 수정 붕괴를 차변과 대변으로 하는 거고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세법은 오류 수정 붕괴를 차변 대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금 산입이나 송금 산입 같은 걸 알려주는 거예요. 본질은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요 붕괴를 해야 되죠. 우리가 실제로 회사가 이렇게 외상으로 제품을 100원에 팔았는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분계 끊잖아요. 맞죠? 그럼 이분계에서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대변에 수익이 있다라는 거 수익을 늘린 거죠. 대변에 수익이 있다라는 거 수익을 여러분들 올린 거잖아요. 그럼 수익이 많아요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 수익이 많아요를 이렇게 오류 수정 붕괴를 끊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오류 수정 붕괴를 안 끊었으면 수익이 많아요라고 해서 입금 산입으로도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 수정 붕괴하고 여기 있는 세무 조정은 본질이 똑같아요. 단지 표시하는 것만 다른 거예요. 회계는 차변 대변으로 표시하는 거고 세법은 그냥 입금 산입이 얼마입니다라고 표시해 주는 거고요. 여기가 되셨죠? 그럼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 세법은요. 당기 순이익하고 각사소득이 같냐 다르냐에 초점을 맞추지 회계가 붕괴를 했냐 안 했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과 각사소득이 같으면 세무조정은 없는 거고요. 당기순이익과 각사소득이 다르면 세무조정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각사소득을 만드는 과정은 두 가지죠. 첫 번째, 붕괴. 장부에 붕괴하는 거고요. 그렇죠? 첫 번째. 붕괴를 안 했으면 세무조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법은 각사소득을 만드는 과정은 붕괴와 세무조정이에요. 붕괴를 했으면 세무조정 없는 거고, 붕괴를 안 했으면 세무조정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세법의 관점에서는 결산조정하고 신고조정은 동일한 거예요. 결산조정은 장부에서 붕괴를 해서 조정하는 거 우리가 결산조정이라 불러요. 아셨죠? 근데 신고조정은 붕괴를 안 했을 때 이익과 세법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이익인 각사소득이 다르네요라고 할 때 신고를 해줘서 하는 세무조정을 신고조정이라고 불러요. 요건 본질이 엄밀히는 같은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장부에서 붕괴로 조정하는 거 우리가 결산조정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결산조정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당기순이익과 각사소득의 차이를 우리가 알려주는 걸 신고조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결론적으로 결산조정하고 신고조정은 동일한 건데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세무조정 있죠? 우리 시험에 나오는 세무조정은 아까 했던 당기순이익과 각사소득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이에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세무조정. 아셨죠? 결산조정을 여러분 어디서 배우셨냐면 이미 오류수정 그 회계 1급에서 오류수정식 했어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결산조정이에요. 장부에 오류수정 분리하는 거. 네, 되셨나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겁니다. 뭐냐면 좀 쉽게. 예를 들어보죠. 해보실게요. 뭐냐? 들어보세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자, 외상으로 제품을 100원에 팔았어요. 근데 회사가 수익을 안 적었죠. 수익을 안 적어 2분기 안 한 거잖아요. 차변에 외상 매출 왜 줬지? 대변에 제품 매출백 안 적었죠. 요거를 회사가 붕괴를 안 했으니까 수익이 0인 거잖아요. 장부에. 되셨어요? 근데 예를 들어볼게요. 극단적으로 가정해서요. 제가 실제로 외상으로 제품을 팔면 법인세에서도 이건 수익이 맞다라고 했죠. 근데 그냥 극단적으로 가정해가지고요. 법인세에서는 외상으로 물건을 팔면 수익은 없다라고 해볼게요. 현금주의라고 해볼게요. 현금주의라고 해볼게요. 그냥
아시죠? 그럼 현금주의다라고 하면 세법도 각사수익이 얼마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여러분 외상으로 제품 팔면 수익 맞아요. 맞는데 그냥 극단적으로 지금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세법이 현금주의래요. 현금주의여가지고 돈 받아야지만 수익이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세법은 수익이 없는 거죠.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그럼 0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왠지 이거잖아. 얘 회계를 어겼잖아. 회계 기준을 어겼잖아. 그럼 세무조정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세무조정이라는 건 당기순이익과 각사소득의 차이를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기순이익 0이죠. 근데 각사소득도 0이에요. 그럼 세법 입장에서 당기순이익하고 각사소득 일치하네. 그러면 세무조정 없는 겁니다. 즉 뭐냐? 세법은 회사가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회사가 여기 있죠. 회사가 분명히 이거 기업 회계 기준 어긴 거거든요.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외상으로 제품을 팔면 이분계를 해야 돼요. 어겼으니까 잘못했죠. 근데 이 어긴 게 세법상 이익한 것 같아요. 세법에서 잘했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게 받아들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있죠. 기업 회계 기준을 위반했죠. 기업 회계 기준을 위반하더라도 기업 회계 기준으로 바꾸면 세무조정 필요 없어요. 핵심이 뭐냐? 자, 주의하셔야 돼요. 세무조정은 장부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거지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장부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거예요. 맞죠? 지금 장부에서 안 했어. 안 했는데 세법도 안 하는 게 맞아. 그럼 차이 조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본론적으로 돌아가서 외상으로 물건 팔면 법인세도 여러분들 수익 잡아야 돼요. 그러면 장부하고 세법이 다르죠? 다르니까 그러면 이때 입금산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문구가 가장 핵심이에요. 장부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일 때 회계와 세법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 회계 기준을 장부에서 어기더라도 그게 세법하고 일치하면 세법은 잘했네라고 하는 거예요. 세무조정 없어요. 아셨죠? 이거 꼭 유념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항상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아까 오류 수정 분계를 하시면 세무조정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까 했었죠, 보시면. 아까 장부에서 수익을 적은 게 얘였잖아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 이렇게 분계로 조정하는 걸 우리가 결산 조정이라고 불러요. 장부의 분계를 끊어서 조정하는 걸.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회계상 분계죠. 회계상 분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는 대변에 수익이 있다는 건 수익이 100원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법에서는 수익이 100원이 많다라는 거 우리가 입금 산입이라고 하죠. 또 입금 산입. 그래서요. 그러니까 회계상 분계나 세법상 세무조정은 같다고요. 둘 다 오류 수정 분계는 맞아요. 근데 세법만의 양식으로 오류 수정 분계하는 게 세무조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입금사님 여기에 익숙하신 게 아니라 이 분계에 좀 더 익숙하시거든요. 회계를 먼저 배우셨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세무조정 하실 때는 일단 오류 수정 분계 하듯이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는 내일서부터 할게요. 오늘 아마 거기 못 나갈 겁니다. 무슨 말인지 곧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실 건 오류 수정 분계를 하고 그걸 세법만의 양식으로 돌리시면 세무조정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넘어가 보죠. 자, 이제는 결산 조정하고 신고 조정을 했다면 이제 결산 조정사항과 신고 조정사항 지금 환장 결산 조정 신고 조정을 했는데 사항은 뭐야 또?
보시죠. 여기도 중요해요. 이 장은 버릴 곳이 없어요. 버릴 곳이. 자,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가 발생하면 명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계에서도 뭐 대손 예상액, 대손 충당률, 뭐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감가상각비 얘네들 공통점이 있어요. 추정되네, 추정되네. 그러니까 명확한 거래가 일반적이지만 추정되는 거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보시면 자, 사례 인건비가 200원이 발생을 했대요. 인건비는 여러분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200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인건비가 200원이라는 건 추정되는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죠, 200원. 자, 그래서 장부에서 비용을 200 적었고 세법상 송금은 당연히 200원이겠지, 명확하니까. 그렇죠? 근데 장부에서 비용을 200원 적었답니다. 그럼 장부하고 세법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세무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되셨어요? 자, 근데 도라이들이에요, 도라이들. 뭐냐면 장부에 나 비용은 150 할래? 라고 150 적은 거예요. 이런 애들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세법은 송금이 200원이란 말이에요. 명확하니까. 보시겠어요? 그럼 이제 장부와 세법의 차이가 발생은 했죠. 그러면 세무 조정 어떻게 해야 돼요? 세법이 비용이 50이 많죠. 맞죠? 그럼 우리가 비용이 많다. 세법상 비용이 많다. 세법상 비용. 송금. 많다, 산. 그죠? 이제는 송금 산입 50원이고, TA는 여러분 세무조정의 줄임말입니다. 텍스 어드저스트먼트. 그래서 앞으로 TA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장부. 요건 앞으로 법인세. 그렇죠? 여기는 세무조정 이렇게. 50원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250의 인건비 비용을 적었대요. 네, 세법은 송금이 200원이거든요. 그럼 세법상 비용이 적어요, 많아요? 적죠? 세법상 비용이 적죠. 세법상 비용이 적다라고 알려주는 게 뭡니까? 세법상 비용, 손금, 적다. 물산, 그렇죠, 그렇죠. 이때는 송금 물산이 50원이라고 알려주겠죠. 뭐냐면 이 신고 조정사항이 뭐냐면 신고 조정사항은 명확한 세법상 정답이 딱 정해져 있어. 다 200원으로.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장부에서 정답을 어길 수 있잖아요. 어겼을 때 정답 되게 만들게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고 조정 사항이다라고 부릅니다. 정답이 돼도 세법상 정답이 되도록 조정해줘야 되는, 반드시 조정해줘야 되는 사항. 얘는 명확해서 그래요. 명확해서. 얘는 쉽거든요. 신고 조정 사항이 쉬운데 문제는 결산 조정 사항이 어렵습니다. 해볼게요. 결산 조정 사항. 지금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두 개는 보지 마시고. 자,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수익이라는 건 항상 명확해요. 추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공짜로 받더라도 공짜로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추정되는 게 아니죠. 맞죠? 근데 우리가 비용 중에서요 추정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던 감가상각비. 분명히 걔는 여러분들 확실한 거 아니에요. 내용에서 추정하죠. 잔존가치도 추정하죠. 그래서 그건 추정치 없게 얘기해요. 그죠? 그다음에 대손 충당금, 대손 미래 예상하잖아요. 예상. 얘도 추정되는 송금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정되는 애는 명확한 거 세법이 이 정답 되게 만들어라고 명령을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추정되는 송금이기 때문에 세법이 정답을 정해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정답을 정할 수 없으니까 회사 너희가 장부에 적어가지고 얼마의 비용을 먹을지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장부에 적어서. 세법이 명확하지 않은 애잖아요. 추정되는 거다 보니까 정답을 몰라. 모르니까 회사 너희가 장부에 비용을 얼마 먹을지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세법이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사례 좀 보죠. 자, 감가상각비인데요. 자, 우리가 여러분 추정되는 송금은 앞으로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자, 뭐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비용이 올라가면 이익이 어떻게 비용이 올라가면 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줄죠. 그럼 이익이 줄면 세금은 어떻게 돼요? 줄죠. 그럼 세금이 줄면 세무서에서 좋아해요, 싫어요? 그렇죠. 세무서는 기분이 나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죠? 배려, 배려들 다 적었어요, 이렇게. 네. 자, 세무서는요, 비용이 높아지는 꼬라지를 좀 싫어해요. 세금이 줄어드는 걸 좀 많이 싫어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결산조사. 추정되는 항목이다 보니까 회사 너희가 장부에 비용 적으면 그거 인정해 줄게 라고 썼잖아요. 맞죠? 회사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적는 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감가상각비 1,000억. 감가상각비 1,000억. 이제 웃으신다라는 건 세금 푹 줄어요. 추정되는 거니까 전 감가상각비 1,000억 할래요. 이 꼴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세무서가 이러는 거예요. 야, 아무리 추정되는 송금이라서 비용이라서 너희들한테 맡겼다고 해서 너희들이 비용을 과다하게 적으면 세금이 주니까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한계치를 둬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도가 있어요. 추정되는 송금들에. 어떤 논리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의 한도는 200원이래요. 여기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까지만입니다. 아까는 여기까지만이 아니에요. 아까는 200원이 정답, 여기 정답이야. 여기는 여기까지 정답이다. 해보죠. 자, 여기. 자, 장부에서 비용 150 적었대. 세법은 그럼 비용 얼마일까요? 150원일까요? 200원일까요? 저 방금 걸 이해를 하셨네요. 여기까지만 정답이다. 150이에요. 200이 아닙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명확한 정답. 여기는 추정되는 정답. 추정되는 정답이니까 회사 너희들한테 자율적으로 정답을 적게 만들게. 인정해 줄게. 야, 근데 200원. 야, 아무리 많이 적는 건 너무하지 않니? 200원까지만 너희들이 적는 범위 내에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추정되는 거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150원 적었어? 그래 150원까지 인정해. 너희들이 180원 적었어? 그래 180 인정. 250 적었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저렇게 되죠. 야, 200까지 먹어야지. 세금 너무 줄잖아. 아셨죠? 그래서 신고조정 사항의 정답은 딱 정답이 하나야. 근데 결산조정 사항의 정답은 최대한의 정답이야. 최대한의 비용의 허용치를 두고 있는 거야. 추정되는 거니까. 최대한의 추정되는 그 범위 내에서 정답을 적으면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장부에 적는데. 자, 표정이 안 좋으신 이유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따 원래 듣다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결산 조정 사항을 외우실 때는 이 한도라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 너희들이 적는 장부의 비용을 적는 대로 인정해 줄게. 근데 여기까지 이 200까지 너희들이 비용으로 적으면 인정해 줄게. 근데 너희들이 150 적었어. 150까지만 먹겠다고 선택을 한 거네. 인정. 근데 250을 적었대요. 야, 200까지만 적으라고 했잖아. 왜 250을 적었어? 안 돼, 그거. 이해되셨어요? 그럼 세법상 한도는 얼마야? 송금. 이때는 20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조정사항하고 결산조정사항의 큰 차이는 뭐냐면 비용을 과소계상할 때예요. 비용을 여기 과소계상했죠. 장부가. 여기 두 번째. 비용을 과소계상하면 정답이 딱 있잖아. 200원. 야, 정답 되게 해야지. 송금사항이 50. 이렇게 하는 거. 결산조정사항은 야, 200까지는
장부에 너희가 적는 대로 인정이 200까지는 비용 200까지는 장부 너희가 적는 대로 인정해 줄게. 150 적었어? 그럼 150까지 인정. 오케이, 150 인정. 아시죠? 근데 250 적었어? 너무 많이 적었네. 200까지만 적으라고 했잖아. 근데 200까지만 인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산 조정 사항에서의 한도는 최대한의 허용치예요. 그 최대한의 허용치 범위 내에서 장부 너희가 비용을 적는 대로 거기까지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업이 있어요? 라고 하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 못해요. 서로 간에 마음이 아파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건 결산 조정 사항 가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감가상각비에서 하면 요따구로 하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죠? 되시겠어요? 그래서 결산 조정 사항은 나올 때마다 외우셔야 될 게 얘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추정되는 송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정되는 송금은 항상 한도가 최대한의 허용치의 정답이라는 거예요. 거기 범위 내에서 장부가 적는 것을 인정해주겠다. 송금을 인정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맞죠? 여기 있잖아요. 비용을 과소 계상했대요. 결산 조정 사항은. 그럼 거기까지만 회사가 먹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비용을. 그러면 송금 사항이 없죠. 세무조입니다. 원리 있었죠? 그러니까 장부에 회사가 만약에 비용을 안 적었대요. 그럼 너는 비용 먹기 싫구나 먹지 마, 처먹지 말게 되는 거야. 아시죠? 가만 잡으시면 돼요. 계속 나올 때마다 설명할 거거든요. 이게 닥지 않게. 아시죠?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거는 신고 조정 사항은 말 그대로 정답되게 만드는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셨죠? 요 신고 조정 사항은 결산 조정 사항 이외에 명확한 거입니다. 여러분들 결산 조정 사항 외우셔야 돼요. 나올 때마다. 왜냐면 시험에 다음 중 결산 조정 사항이 아닌 것을 진짜 많이 물어봐요. 이거는 나중에 교재를 다 하셔야지만 되시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잘 됐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얘예요. 얘가 제일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송금산이 뭐 입금산 얘네들은 그나마 좀 몇 번 생각을 하면 되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지금 하는 소득 처분이 제일 어려워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소득 처분. 소득 처분이 뭔지 좀 그렇게 보시면, 자, 우리가 여기 장부는 1년 동안 재무상태표 BS라고 할게요. 재무상태표 적고 1년 동안 손익계산서 적죠. 맞죠? 그럼 우리가 세법도 하나의 회계라면서요, 여러분들. 맞죠? 하나의 회계는 단지 분기한 거고 아까 입금산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세법도 세법만의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자산 얼마 이런 거. 맞죠? 그 다음에 세법만의 손익계산도 있어요. 또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장부상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세법상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세무공무원과 세무공무원이에요. 그렇게 하면 경리과 직원이 때려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뭐냐면 장부상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너희들이 작성해.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너희들 법인이 작성해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세법상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작성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 나는 부분만 알려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죠, 요거. 아까입니다, 요거. 아까로 따지면 이거죠. 아까 사례 들면 아까 외상으로 제품을 이번에 판매했는데 이걸 회사가 누락했대요. 자, 앞으로 이런 미친놈들 보시게 될 거예요. 누락했대요. 그러면 이 말은 즉슨 여러분들 장부상 수익이 얼마라는 거예요? 장부상 수익. 회계상 알고 장부상 0. 참 누락. 수익 0. 자산은
0. 왜냐면 차변에 외상매출금 적어야 되는데 여러분 외상매출금 안 적었다면서요. 아시죠? 자꾸 여러분 회계를 돌아가실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세법 구하는 거 법인세 하고 있는 법인세. 아시죠? 그건 회계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법인세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회계 갔다가 갑자기 법인세 갔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세법은 입금이 10원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 외상 장부에 누락했지 세법은 여러분 외상으로 팔면 제품 매출 적어야 돼요. 10원 수익 되셨죠? 그럼 세법은 자산 얼마? 10. 그렇죠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게 이해 안 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장부라니까 이거 회계 아니에요. 장부 회계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들 장부에서 회계를 따라갔다는 생각 버리셔야 된다니까요. 빨리 잊으세요. 잊으셔야 돼. 왜냐면 우리 시험 준비하실 때 또라이들이 나온다. 또라이들이 아시죠? 그런 또라이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려면 지금부터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 회계 처리를 안 했을까? 그걸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안 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세법상 수익이 얼마가 늘어야 돼요? 10이 늘어야죠. 그럼 세법상 수익이 는다라는 거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그렇죠. 입금산입. 맞죠? 그럴 때 입금산입 10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맞죠? 또는 비용이 0이래요. 네, 세법상 비용은 10이래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세무정이야? 세법상 비용이 많아야죠. 그렇죠? 송금상입이죠. 이해되세요? 결론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입금하고 송금은 수익 또는 비용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부상 수익 비용과 세법상 수익 비용 간의 차이를 알려주는 게 입금산입이나 송금불산입. 이거는 송금산입이나 입금불산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웠던 입금산입, 송금산입, 즉 입금 또는 송금 쪽은 수익과 비용의 차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수익과 비용, 즉 손익계산서의 차이가 나면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재무상태표의 차이, 즉 지금 사례에서는 세법상 자산이 10이 많죠. 그걸 어떻게 알려주냐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 우리가 소득처분이라고 불러요. 아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한데 이제 바꿀게요.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입금하고 송금은 장부하고 세법의 손익계산서, 즉 수익비용의 차이를 조정하는 거고요. 이게 되시겠어요? 그리고 장부상 재무상태표와 세법상 재무상태표의 차이를 알려주는 걸 우리가 소득처분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 다시 바꿀게요. 우리가 세무조정은 이 가산조정, 차감조정뿐만 아니라 소득처분까지를 합쳐서 세무조정한다라고 합니다. 이 소득처분이 제일 중요해요. 가산조정, 가산조정 빡치신 거 아니죠? 빡치신 줄 알고. 가산조정하고 차감조정은 실제로 어렵지 않아요. 몇 번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소득처분이 중요하고요. 이 소득처분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뭐가 있냐면 유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유보. 이 세무유보는 우리가 세무유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 사회유출 기타. 이렇게 있고요. 일단은 유보부터 먼저 할게요. 유보. 아시죠? 유보부터 해보죠. 유보. 여기 애니메이션이 좀 여러분 오류가 계속 나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 보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자, 유보는 뭐냐면 장부와 세법의 자산 부채 차이를 알려주는 걸 우리가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라고 합니다.
항상 유보 나오면 마이너스 유보 세트예요. 네, 그럼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자, 장부상 자산이 100원이랍니다. 세법상 자산이 120원이래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세법상 자산이 20이 많죠? 맞죠? 그럼 세법상 자산이 많다. 많다라는 걸 뭐로 알려주냐면 유보라고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때는 유보가 20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시죠? 받아들이실게요, 여러분들. 남기. 자, 그 다음에 반대도 있겠죠? 반대. 자, 장부상 자산은 100. 세법상 자산은 80. 이때는 세법상 자산이 20이 적어요, 많아요? 적죠. 그럼 우리가 자산이 많은 건 유보였잖아요, 여러분들. 자산이 적은 건 어떻게 알려줄까요? 맞아, 잘하시네. 마이너스 유보라고 알려주면 됩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럼 일단 지금은 자산 했으니까 부채할게요. 부채가 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산은 쉬운데 부채가 좀 헷갈리거든요. 여기. 자, 장부상 부채는 100원. 세법상 부채는 120원이래요. 이거 어떻게 알려줄까요? 일단 자산하고 부채는 반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산이 많을 때 요거였죠. 그럼 부채가 많으면 마이너스 요겁니다. 근데 있다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산하고 부채는 반대니까 얘가 요거니까 마이너스 요거겠죠? 그렇죠. 이거 미친 강사잖아요. 그죠? 이유를 설명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해하시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자산하고 부채의 차이가 발생하면 뭐의 차이가 발생할까요? 그렇죠. 자본의 차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자본의 차이. 그래서 이거예요. 순자산의 차이가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 세법상 자본이라고 할게요. 순자산이라고 하면 또 여러분 머리가 아프시니까 세법상 자본이 많다라고 하면 이때는 유보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세법상 자본이 적으면 이때는 마이너스 유보라고 불러요. 자산 부채 차이가 발생하면 자본의 차이가 당연히 발생해요. 되셨죠? 해석하면 이거죠. 여기 세법상 부채가 많으면 세법상 자본은 어떻게 돼요? 세법상 부채가 많은 거잖아요. 그럼 세법상 자본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세법상 자본이 적으니까 마이너스 유보를 알려줘요. 되셨어요? 물론 아까 제가 여러분 이거는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산하고 부채는 반대다라는 나중에 여러 편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본의 차이가 좀 헷갈린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 부채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자산 먼저 생각하시고 부채 반대로 돌려버리세요. 이게 편합니다. 아시죠? 가르치는 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만 그죠? 하신대로 어떻게든 우리 서울로만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반대. 자, 장부상 부채가 100, 세법상 부채가 80원이래요. 그럼 세법상 부채가 적죠. 세법상 부채가 적으면 세법상 자본은 많아요. 많으니까 유보죠. 세법상 자본이 많으면 여기 유보라고 해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럼 해볼게요. 아까 그거 뭐냐면 여기 장부에서 누락했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외상으로 제품을 100에 판 걸 회사가 장부에 누락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보시면. 자, 제가 장부는 B라고 할게요, B.
그럼 장부에서는 회계 처리를 안 했죠. 이렇게 할게 안 했다라는 거 이렇게 안 했다. 그때 세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대변의 제품 매출. 네. 맞죠? 차변의 외상 매출금 100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분계로 따지면 맞죠? 그럼 우리가 장부에서 누락한 걸 세법으로 만들 때 우리가 회계에서 오류 수정 분계 있잖아요. 그 오류 수정 분계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장부에서 안 했지만 세법 외상 매출 늘려야 되잖아요. 이거는 회계로 표현하는 거. 회계에서의 오류 수정. 세법만의 오류 수정 분계로 표현하는 게 세무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세법상 장부를 세법으로 맞춰놓은 게 세무조정이라면서요? 그러면 지금은 수익이 많아요, 적어요? 대변이니까. 세법상 수익이 많죠, 여러분들. 되셨어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세법상 자산이 많죠. 되셔요? 그럼 세법상 수익이 많다라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이금? 선? 그 다음에 방금 세법상 자산이 많아요. 비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무조정을 하라라고 하면 장부에서의 분계와 세법에서의 분계를 별도로 끊어보시고 그 둘의 차이를 오류수정 분계를 끊으시는 거예요. 끊으신 다음에 그걸 세법만의 양식으로 표현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 편해요. 왜냐하면 법인세를 나중에 배우고 회계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분계로 표현하고 그걸 세법만의 양식으로 돌려버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되시겠나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당분간은 이게 연습이 되시면 나중에는 이거 안 하고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자, 보시죠. 요거 하고 여러분들 마칠게요. 보시면 자, 그래서 사례 한번 들어 사례 한번 들어보면 자, 이번에 회사가 토지를 여러분들 현금 주고 샀대요. 1,000원어치. 요 문제 되시겠죠? 토지 1,000, 현금 1,000원이니까 회사가 현금 가지고 토지 1,000원 샀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안타까운 불행의 씨앗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냈대요. 그럼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내면 뭐로 처리해야 돼? 계정 과목. 토지죠. 내 회사가 나는 세금과 공과야 라고 해서 비용 처리했대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보실 게 여러분들 여기서 그 세금과 공과 아니 갑자기 비용이라고 나오네 라고 당황스러워하실 게 뭐냐면 세법은 여러분들 계정 과목 하나도 안 중요해요. 회계는 계정 과목을 틀리면 정답이 아니죠. 근데 세법은 계정 과목 틀려도 괜찮아요. 맞죠? 세법은 여러분 계정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금만 잘 구하면 돼요.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세무조정할 때 이렇게 비이용이라고 하셔도 정답이에요. 계정 과목 신경 쓰지 마세요. 세법 하실 때는 회계하실 때 신경 쓰시고. 그래서 회사가 여기에 세금과 공과와 같은 비용 처리했대요. 근데 세법은 분계 어떻게 끊어야 돼요? 세법도 자산 취득과 관련되어 있어서 지출하면 자산으로 처리해야 돼. 똑같이. 그 말은 세법은 토지가 돼요. 취득세가. 분계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차이 나는 예만 할게요. 장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좀 해보면 여기 장부는 토지가 1,000, 그 다음에 비용이 40인 거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는 세법은 토지가 1,040, 비용은 없고요.
맞죠? 차이 나는 부분 이렇게. 자, 그걸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보시면 자, 장부는 여러분들 취득세를 토지로 처리 안 했죠? 그래서 여기 토지라는 자산을 취득세 안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0. 되셨어요? 0. 그리고 회사는 취득세를 비용 잡았죠. 40으로. 되셨죠? 근데 세법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자산이거든요. 현금 나간 거 토지라는 자산 잡혀야 되고요. 비용은 없어요. 현금은 0이에요. 되시겠어요? 차이 나는 부분. 그럼 우리가 여기 장부상 비용은 40이죠. 근데 세법상 비용이 송금은 0이잖아요. 그럼 이건 세법상 비용이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그럼 세법상 비용이 적어요 라고 어떻게 알려줘요? 송금? 불산이고 잘하시네 이제. 송금, 불산이 40 되셨어요? 개정 과목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법인세 할 때는 개정 과목에 신경 쓰시면 다른 걸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장부상 토지라는 자산 0, 세법상 토지라는 자산 40. 그럼 세법이 자산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토지라는 자산이 세법이 많잖아요. 우리가 세법상 자산이 많으면 어떻게 알려준다고요? 이거 되셨어요? 그래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무상태표의 차이를 조정하는 게 요거잖아요. 요거나 우리 소득처분. 그다음에 수익 비용 차이를 알려주는 게 가산 조정이나 자금 조정이에요. 되셨어요? 자, 이제 차이 분석했죠? 이걸 이제 세무 조정하는 거예요. 세무 조정. 보시면. 자, 우리가 아까 세무 조정을 하는 게 여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면서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기 입력하실 때는 여기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가 방금 본 게 송금 불산입이죠. 송금 불산입이니까 여기 쪽에 집어넣어야 돼요. 송금 불산입.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 과목인데 그 차이가 나는 과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비용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취득세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토지의 취득세라고 하셔도 되고요. 토지라고 하셔도 돼요. 과목은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냥 그지라고만 안 쓰시면 돼요. 진짜로 사춘기신 분이 가끔 질문하실 거예요. 선생님 그지라고 쓰면 안 돼요. 때리시죠 진짜로. 제발 그런 엇나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여기다가 차이가 나는 금액 적어요. 차이가 나는 금액이 방금 40원이었죠. 40원. 그렇죠? 40원. 그리고 소득 처분은 그래서 우리가 세무 조정은 가산 조정, 차감 조정뿐만 아니라 소득 처분까지 다 고려하는 거 세무 조정이라고 해요. 되셨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기하실 때는 여기다가 하시는 건데 문제는 뭐냐? 이 소득 처분을 내가 손으로 못하면 일단 실기 입력이 안 됩니다. 맞죠?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손으로 못 긋는데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맞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숙제 낼 때는 여러분 이거 표를 그리면서 하실 거예요? 빡치잖아요. 그리는 거 짜증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그려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론을 풀 때는 이렇게 표를 다 그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우리가 이론에서 표현할 때 손쉽게 표현하기로 수강생분하고 교수분하고 합의를 본 거예요. 칠판에 세무조정을 원래는 실기 때는 이렇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넣어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공책에 적을 때는 좀 간단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숙제 낼 때는 손으로 이렇게 던집니다. 순서예요. 1, 2, 3, 4 이렇게 합니다. 1 위에 있는 거 가산 조정이나 차감 조정 1번. 그 다음에 개정 과목이 2번. 그 다음에 금액이 3번. 그 다음에 소득 처분이 맨 마지막 4번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주고 그리고 원서 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론할 때. 그죠? 그럼 일단 얘는 송금 불산입이었죠. 그래서 앞에 1번 가산 조정이나 차감 조정.
그 다음에 2번은 개정 과목인데 개정 과목은 채점 대상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보나 아까 마이너스 유보는 자산부채의 차이라면서요. 그래서 주로 자산부채 개정 과목 많이 쓰긴 해요. 근데 비용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나중에 실제 업무 하실 때를 대비하셔가지고 자산부채 차이가 나면 그냥 자산부채 개정 과목 적으시면 좋아요. 알겠죠? 40, 그 다음에 유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으로 제가 이제 이론으로 숙제 내거나 앞으로 PPT 보실 때 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실기할 때 이렇게 하실 거고요.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구하고 마실게요. 자, 그럼 혹시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분계를 끊으셨잖아요. 그럼 비교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차이 나는 부분이 장부는 비용 40. 근데 세법은 비용이 0이죠. 차이가 나는 것만. 그럼 장부는 비용 40이지만 세법은 비용 0이잖아요. 그럼 비용이 줄어요? 비용이 늘어요? 그래서 항상 장부를 세법으로 맞추는 게 세무조정이에요. 화살표가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장부상 비용은 40. 세법은 비용이 0이잖아요. 비용이 0이니까 비용을 늘려요? 줄여요? 줄여야죠. 비용을 줄이는 건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대변? 대변이야죠. 비용 40에 대변으로 비용 40 따잖아요. 비용이 0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 이해했어요. 저도 법인세 처음 할 때 이랬습니다. 갑자기 이제 머리가 아픕니다. 기분이 어디였지? 갑자기 정상의 바본가라고 아니면 바보 아니십니다. 정상. 그 다음에 장부는 토지가 1000이죠. 근데 세법은 토지가 1040이잖아요. 그죠? 그럼 자산을 늘려야죠. 그럼 자산을 늘리는 게 차변이잖아요, 여러분들. 토지 장부 1000. 토지 40 늘리면 세법상 토지 140, 1040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이거 뭐예요? 비용을 늘리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그죠?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세법상 비용 줄이는 거죠. 세법상 비용을 줄이는 거니까 송금 불산임.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세법상 자산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 그럼 자산이 많은 걸 뭐라고 불러요? 이거. 그죠? 그래서 송금 불산임. 그러니까 개정 과목 적당하게 적으시고 금액 차이 나는 거 40. 그다음 마지막 볼게요. 연습하실 때에는 장부상 분계, 세법상 분계 별도 끊으시고 항상 시험에 차이 나는 걸 줘요. 끊으시고 장부를 세법으로 만드는 오류 수정 분계를 하신 다음에 그걸 세법만의 양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끝나야 됩니다. 되시겠죠? 자, 일단 오늘은 첫째 날이니까 숙제는 안 낼게요. 내일부터 내고. 꼭 오늘 여러분들이 꼭 외우실 것 요거 그 가산 조정, 차감 조정 어떻게 하는지 외워주시고요. 그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자산 부채의 차이인데 어떨 때 유보고 어떨 때 마이너스 유보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됐죠? 자,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비 수업 들으시는 분들 캐시를 찍으셔야 됩니다.